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독약은요, 강아지에게 가벼운 상처나 피부병 혹은 산책 후 위생관리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강아지 주변 환경을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독약은요, 그 종류도 다양하고요, 각각의 종류마다 특징이 있어서요, 사용법이나 혹은 소독의 범위 그리고 사용처가 각각 다릅니다. 오늘은 이 다양한 여러 소독약품들의 종류와 그 용법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독약은 치료약이 아닙니다. 각종 치료를 받는 중에 보조적으로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시면은요, 치료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포비돈 요오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베타딘이라고 하는 빨간 약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개발된 소독약으로 현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살균력이 뛰어나고 저렴하며 또 안전한 소독약입니다. 포비돈은요, 강아지에게 적용 후 바로 살균작용을 나타내지 않고요, 마르면서 서서히 살균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최소한요 1에서 2분은 지나야 비로소 포비돈이 마르면서 살균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살균 지속시간 역시요, 피부에 적용 후 약 6시간 정도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소독의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일반 세균은 물론 곰팡이나 바이러스, 원충류 등을 가리지 않고요, 정말 광범위한 살균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강아지에서의 사용은요, 주로 수술 후 상처 부위의 소독과 가벼운 상처의 소독, 감염된 피부의 경우는요, 그 부위가 너무 넓지 않고 부분적이라면은요, 적용해도 좋습니다. 대형견에서요, 여름에 다발하는 화농성 피부염에도 굉장히 잘 드는 편이고요, 특히 곰팡이를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서요, 링원과 같은 곰팡이성 피부 질환에도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동물병원에서는요, 수술할 때 희석해서 안구, 눈의 소독에도 사용할 만큼 안전합니다. 주의사항은요, 요오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강아지에서는 가급적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역시 같은 이유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보호자분은요, 반드시 장갑을 끼고 만지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중증의 깊은 상처에는요,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르면 끈적거리며 붉은색의 착색을 유발하기 때문에 옷이나 가구 등에 묻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강아지에게 발라주시면은요, 완전히 마를 때까지 안고 계셔야 합니다.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묻히면은요,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클로렉시딘. 클로렉시딘은요, 베타딘 이후 개발된 소독약으로 베타딘과는 달리 색과 냄새가 없으며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아서 요즘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소독약입니다. 알코올이나 베타딘과 달리 강아지에게 미치는 세포 독성이 적어서 상처에 직접 사용해도 안전한 소독약에 들어갑니다. 또한 구강 내 세균에도 효과가 좋아서 강아지의 구강 내 여러 질환 소독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클로렉시딘은요, 일반 세균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잘 죽고요, 또 일부 곰팡이류의 감염에도 효과가 좋은 편에 들어갑니다. 하지만은요, 바이러스에는요, 수속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질환의 강아지 소독이나 파보바이러스 감염증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예방적 차원에서 강아지 주변 소독용으로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적용 후 살균 시간은요, 30초 이내 즉시 일어나며 이후 피부에서는요, 하루 이틀 정도 소독 효과가 지속되는 자극이 없고 저렴하며 안전한 소독약이 들어갑니다. 우리 강아지들에서의 사용은요, 가벼운 상처나 각종 피부염, 곰팡이성 질환, 발바닥에 가벼운 습진 등의 소독에 수의사의 치료에 따라 치료 중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광범위한 전신적인 피부병에서요, 스프레이통에 희석액을 담아서 피부 병변에 칙칙칙 뿌려주셔도 좋으며, 곰팡이성 피부 질환에서요, 털이 있거나 혹은 감염 부위가 너무 넓어서 연고에 적용이 어렵다면은요, 스프레이통에 담아 뿌려주시는 것도 치료까지는 아니나 아주 약간 도움은 됩니다. 구강 내 질환에서 소독이 필요한 경우는요, 꺼지에 묻혀서 잇몸에 가볍게 묻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상처라면요, 살짝 발라주시는 것도 감염의 예방에 역시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알코올. 너무 자극적이라 일반 가정에서 강아지에게는 사용할 것도 사용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많이 사용된 소독약의 대명사였으나 현대에 와서는요, 많은 저자극에 더 광범위한 살균력을 나타내는 좋은 소독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하는 곳이 제한적입니다. 유일한 장점은요, 바른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인데요, 이 효과로 인해서 주로 동물병원에서는요, 수술 전 수술 부위 소독에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혹시라도요, 강아지의 상처에 알코올을 발라주시면은요, 아마 한동안 강아지가 여러분을 피해 다니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거든요.
다음 네 번째는 과산화수소수. 현대에 와서는요, 소독약이라기보다는요, 단백질 분해제란 표현이 사실은 적합합니다. 그야말로 상처 부위에 노출된 조직이든 세균이든 가리지 않고 분해버립니다. 엄청나게 따갑고 자극적이며 상처 부위의 세균들은요, 즉시 정리가 되나 상처 역시 자극으로 더 많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에선 사실상 사용 금기입니다. 다른 소독약들에 비하면요, 아무런 장점도 없고요, 단점만 수백 가지인 이런 소독약에 들어갑니다. 유일한 유용한 사용처는요, 옷 같은 패브릭에 피가 묻어있을 때 솜에 묻혀서 닦아주시면은요, 혈액 자체를 분해시켜 버려서 잘 지워지게 해줍니다. 강아지의 발톱을 깎다가 출혈이 생겨서 여러분의 옷이나 카펫에 피가 묻었다면요, 과산화수소를 묻힌 거즈로 닦으시면요, 피가 아주 잘 지워집니다. 우리 동물병원에서도요, 그냥 옷에 묻은 혈액을 지우는 용도 외에는요, 거의 사용을 잘 안 합니다. 혹시라도요, 강아지가 몸에 묻은 과산화수소를요, 소량이라도 핥으면은요, 어마어마한 구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이 강아지의 상처 부위에 과산화수소를 발라주신다면요, 아마 강아지의 엄청난 비명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차염소산. 사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주변 환경 소독용 소독제입니다. 강아지 몸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 환경에 뿌리는 이런 소독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강아지의 집이나 화장실 주변 등 우리가 흔히 소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의 청소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살균 범위가 넓어서요, 대부분의 세균을 포함한 곰팡이와 바이러스는 물론 포자를 형성한 세균까지 광범위하게 살균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정한 농도 내에서는요, 강아지가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하나 강아지 몸에 직접 뿌리지는 마시고요, 여기저기 취약한 환경 소독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요, 락스, 다른 말로 차염소산 나트륨입니다. 위에 설명한 차염소산과 비슷하지만은요, 조금 다른 소독약입니다. 락스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면은요, 너무 독하고 발생되는 염소가스에 의해 인체에도 유해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00배에서 200개 정도를 희석해서 소독제로 활용합니다. 하지만은요, 차염소산 나트륨보다 안전하고 덜 자극적인 차염소산이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관계로 굳이 차염소산 나트륨인 락스를 희석해서 소독 용도로 사용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오늘은요, 강아지의 몸과 또 우리 주변 환경을 소독할 수 있는 여러 소독약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